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를 지나가며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 어떤 태도로 약속을 대하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결말로 흘러갑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한다.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출발했을 때 내 손에 쥔 것은 자본도 연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쌓을 수 있는 신용,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쭉날쭉하고 창고에는 쌀포대 몇 개, 국수 몇 단, 말린 생선 몇 상자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척박함은 내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나는 그 질문에만 답했습니다.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편의로 미룰 것인가? 어느 겨울밤 큰 거래처에서 갑작스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물량을 2배로 늘려야겠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퇴근했고 시간은 깊은 밤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내일 아침에라고 답하는 것이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눈이 시려도 포장을 멈추지 않았고 새벽 첫 기차에 물건을 실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거래처 사장은 피곤한 웃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거래처는 10년 넘게 우리의 고객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 경험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약속을 제 시간에 지키는 사람에게 기회가 붙고 기회가 모이면 운이 된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운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걱정 마십시오를 외치지만 납기 앞에서 자취를 감추는 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비슷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요. 상대 요구가 무리였어요. 그러나 운은 핑계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운은 오직 행동의 언어로만 대답합니다. 명예란 거창한 훈장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내 편의보다 상대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평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신용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약속했고 지켰는지 기록하는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업무가 커지고 조직이 커져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남은 자취는 사람의 습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회사의 체질이 변합니다. 훗날 품질 제일이 철학으로 굳어진 것도 실은 이 조용한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재능과 운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말재주가 뛰어나도 약속 앞에서 가벼운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이 떠나면 정보가 끊기고 정보가 끊기면 기회가 마릅니다. 기회가 마르면 재능도 빛을 잃습니다. 반대로 성실한 약속이 사람을 남기고 남은 사람들이 기회를 데려옵니다. 운은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운도 잃습니다. 한 임원이 회의에서 큰 소리로 호언했습니다. 6개월 안에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6개월 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를 나무라지 않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가 있었는가? 자신감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숫자와 계획과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의 무게가 바뀌자 신뢰의 밀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렸습니다. 나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말은 신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가볍게 인출하면 잔고는 금방 바닥납니다. 그러나 성실한 이행으로 입금하면 어느 순간 복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운의 순환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새로운 문이 손잡이가 됩니다.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는 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작은 약속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을 제 시간에 돌려주는 일, 맡은 자료를 오늘 안에 정리하는 일,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운은 늘 사소함의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넘긴 그 순간 운은 방향을 틀고 멀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하자라고 결심하는 순간 운은 조용히 돌아와 당신의 어깨에 앉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기의 첫 줄에 같은 문장을 씁니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한다. 이 문장을 잊지 않는 한 인생은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킨 단 하나의 약속이 내일 만날 기회의 이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운이 나를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운을 데려왔다는 것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애써 준비한 일이 무너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증거가 아니라 운을 잃는 시작이다. 대구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초창기 어느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물량이 틀렸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밤새 포장하던 직원들이 떠올랐고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에 상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고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응해 주셔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오랜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알았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는 신뢰를 얻고 신뢰는 결국 운이 된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이지만 그 대가로 관계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면 침착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불러옵니다. 세상은 화내는 사람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며 나는 수백 명의 직원, 수십 명의 간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능하고 머리도 비상했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급한 분노였습니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목소리가 커지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음엔 열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부서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가 늦어지고 작은 오해가 쌓여 결국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그가 소리치자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봐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변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부서가 되었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부드럽고 성과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며 그 습관이 운을 결정한다. 1970년대 초 나는 섬유 사업에서 전자 사업으로 옮길 때 수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섬유가 황금 산업인데 왜 실패할지도 모르는 전자에 돈을 버립니까? 그 말들이 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대신 숫자와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참았던 시간이 삼성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빨라도 좋다. 그러나 감정은 천천히 다스려라. 빠른 결단이 회사를 움직이지만 느린 감정이 회사를 지탱한다. 한 번의 분노는 1년의 팀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로 공장 바닥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하루의 화는 1년의 품질을 망친다. 탐된 어느 날 해외 투자자와의 회의에서 한 통역이 중요한 수치를 잘못 전달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싸늘해졌고 내 옆에 간부가 얼굴을 붉히며 통역을 탓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통역의 실수일 뿐입니다. 사람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투자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군요. 그 말은 내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지금까지 삼성의 오랜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게임입니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참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지금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하루 숨을 한 번 더 고르세요. 그 10초가 당신의 신뢰를 살리고 떠났던 운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 결국 운을 얻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울 만큼 말을 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유쾌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처럼 들렸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에게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자신감이 대단해서 처음엔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납기는 어기고 변명은 길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요.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했지만 행동은 한 번도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시장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모든 거래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꼼꼼히 써 내려갔습니다. 그 노트에는 수많은 이름이 남았고 어떤 이름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줄 옆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 강전하니. 그 한 줄은 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입니다. 재치 있고 분위기를 띄우며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 소리는 크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빈 그릇이라 부릅니다. 한 번은 중견 간부 한 명이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찢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편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회장님, 이제부터는 보고보다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그는 그 이후 누구보다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말은 잠깐의 이미지이지만 행동은 평생의 평판이다. 1969년 우리는 삼성전자를 세우며 처음으로 TV 국산화에 도전했습니다. 한 임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신감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숫자와 계획 그리고 책임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가서 인닥대 그날 이후 우리 회사의 회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자 회사의 운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말은 신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가볍게 인출하면 잔고는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입금하면 신뢰는 복리로 쌓입니다. 말이 쉬운 세상일수록 행동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삼성의 성장 과정은 약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제품 납기, 품질 기준, 거래 윤리, 직원 복지, 그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중심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그 신뢰가 바로 삼성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 브랜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잠시 미소를 주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오래된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신뢰는 언제나 운을 데려옵니다. 결국 운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손에 머뭅니다. 당신도 오늘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긴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운은 살짝 등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약속을 지켜보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다시 운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운보다 무겁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평생을 기업 경영에 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을 헐뜯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한마디가 조직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갈라놓으며 결국 자신의 운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의 전자 부문이 막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했고 직원들의 긴장감도 높았습니다. 어느 부서의 대리 한 명은 일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료의 험담이었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승진했지 실력은 별로야.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더 기여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그 말들이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결국 그 부서의 성과는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한 뒤에 당신의 마음은 편해졌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비난은 독이다. 그리고 그 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모든 부서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누군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헐뜯음일 뿐이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직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간부회의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잠시 멈추는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회의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난이 줄어들자 대화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조금씩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한 임원이 나에게 와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로 뒤에서 불만만 말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제가 미움받을까 봐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공범입니다. 불평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는 그날 이후 회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뒷담화 대신 성과와 개선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1년 만에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단결된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말이 곧 운이다. 좋은 말을 하면 운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운이 떠난다.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남의 험담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 가시는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한 번은 일본의 협력업체 대표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당신 회사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의 나쁜 말을 하지 않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말하기보다 서로의 강점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의 품격이군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 문화가 삼성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 품격을 드러냅니다. 말에는 마음의 질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의 질이 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으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험담은 순간의 우월감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깎는다.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내 인생의 4번째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난 대신 칭찬을 선택하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말은 운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다. 당신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성장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하며 머리도 좋은데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는 것. 1970년대 초 삼성의 전자부문이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두각을 나타내던 때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실행력이 뛰어나며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자리의 동료는 그를 바라보며 점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 실력보다 윗사람 눈에 든 거지. 그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서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경쟁이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팀의 성과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찾아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긴 거요. 그는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가 부러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는 사람이다. 질투는 불처럼 보이지 않게 번지고 주변 관계를 서서히 태웁니다. 남의 잘됨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발전입니다. 그러나 왜 저 사람만 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퇴보의 시작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조직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누군가 상을 받으면 전 직원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장의 문화였습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아는 조직이야말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간부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저는 왜 늘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암저 싱그러.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미워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한계를 만든다. 부러움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미움이 되면 그것은 당신을 태운다.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그 결심은 몇 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부러워하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실패는 질투에 빠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남의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의 등불을 꺼버립니다. 어느 날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행운을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 그 문장은 지금도 내 삶의 원칙입니다. 나는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며 내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자. 그 한마디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삼성이 수많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질투는 남을 끌어내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라앉히는 돌입니다. 그 돌을 품고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남의 빛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빛도 켜집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미움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 진리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행운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내 운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모두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운을 불러오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침착하며 신중하고 따뜻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운을 빼앗는 사람들은 늘 명예를 잃고 감정에 휘둘리며 말뿐이고 헐뜯고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그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으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첫째, 명예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운을 잃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버리는 사람은 처음엔 영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지 않는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의 주변에는 언제나 기회가 남습니다. 둘째,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복을 태웁니다. 분노는 관계를 태우고 침착함은 운을 살립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빨라야 하지만 감정은 천천히 다스려라.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구했습니다. 셋째, 말뿐인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약속을 쉽게 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신뢰는 철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운을 망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을 향한 독이 됩니다. 나는 모든 부서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남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나의 운도 함께 떨어집니다. 다섯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가능성을 가둡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마이, 질투는 남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빛을 끕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엔 늘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운은 보이지 않지만 말과 표정,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이나 학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성공은 결코 운 좋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작은 신뢰, 작은 약속, 작은 인내의 결합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기의 첫 줄에 이렇게 씁니다.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고 남을 칭찬하며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라. 그 5가지가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운을 지키는 5가지 열쇠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마 운을 막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생은 결국 함께 걷는 사람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운은 돌고 나쁜 사람과 머물면 운은 멈춥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내 운을 키우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좋은 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신용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며 따뜻한 말을 선택하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운은 언제든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운은 선택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